안녕하세요, 코디스 카페 이노준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미니 오븐을 이용해서 홈베이킹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우는 마카롱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재료는 그다지 비싼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드는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과정 이런 게 좀 숙달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많은 양을 사서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만들어 드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똥손이에요. 모양이나 결과물의 모양이 어떨지 저도 심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바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 판 정도 소량을 만들 거라 양을 이 달걀 흰자 50g, 흰 설탕 40g, 아몬드 가루는 70g, 그리고 슈가 파우더 60g은 같이 채쳐서 따로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채를 치실 때는 아몬드 가루가 보통 슈가 파우더에 비해서 좀 굵은 편이 많은데, 아몬드 가루 중에서도 약간 이 알갱이가 작거나 좀 더 미분에 가까운 그런 아몬드 가루도 판매하니까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채를 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자, 우선 머랭부터 쳐줍니다. 머랭은 이렇게 달걀 흰자 50g과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머랭 쿠키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탕은 달걀이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왔을 때 3번에 나누어 넣으면서 거품을 올려줍니다. 달걀을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한두 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꺼내 주신 다음에 찬기가 빠진 다음에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머랭을 치실 때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머랭을 치는 볼을 더 큰 사이즈의 볼에 중탕하듯이 얼음을 넣고 이 만들어지는 머랭을 조금 더 식혀가면서 차갑게 머랭을 올리시면 더 용이하게 머랭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속을 이용해서 달걀을 풀어 주시고요. 달걀을 풀어 주실 때에는 달걀이 풀릴 때 맥주 거품처럼 올라와요. 그때까지 충분히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거품이 사라지고 맥주 거품과 비슷한 모양으로 거품이 올라왔을 때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탕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설탕에 사각거리는 느낌이 없을 때 이 중속에서 고속으로 바꿔서 거품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머랭 올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전동 거품기만 있으면은 한 3-4번 정도 연습을 하시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큰 거품기 이런 게 아니라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용량 거품기 이런 걸 쓰다가 전동 거품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용하기에 좀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탕을 3번에 나눠서 넣고, 정확히 3번일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한 2번, 3번, 많으면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시면은 큰 거품들이 다 사라지고, 설탕이 완전히 녹게 되면은 고속으로 바꿔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5분 정도 돌려주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품기를 들었을 때 뿔이 남거나 이렇게 뒤집어 주었을 때 쏟아지지 않으면 머랭이 완성이 됩니다. 마카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마카로나주 작업을 할 건데요,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를 채쳐서 섞어 놓고 이 섞은 파우더들을 머랭에 합쳐서 마카로나주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부어주고요. 이 스패츌러, 실리콘 재질로 된 이 주걱이 있는데, 이걸 넓은 것도 괜찮고 좁은 것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날이 좁은 이런 스패츌러가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이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이 머랭과 섞은 파우더를 잘 혼합해 주면 됩니다. 이 마카로나주 작업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파우더와 미리 만들어 놓은 머랭을 섞어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게 기포도 빼주고 이 농도도 조절해주고 아주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건데, 이 작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마카롱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제대로 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볼에 옆면 있죠?
이 옆면 부분에 이 섞인 반죽을 잘 펴서 발랐다가 다시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의 농도로 되었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안 떨어지면 작업이 안 된 거고요. 들었을 때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면서 아래에 층층이 쌓이게 되는 그 단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또 머랭이 다 꺼져버리니까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저는 한 5분 정도 이 작업을 해줘요. 생각보다 팔힘도 많이 필요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해줘야 되고, 뭐 거품기처럼 이렇게 도구의 힘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이 작업 때문에 마카롱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마카롱 아주 작업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반죽을 모아서 들었을 때 이렇게 쭉 흘러내릴 수 있는, 계단처럼 층층이 쌓이는 이 정도 질감이 될 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카로나주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마카로나주 작업까지 끝낸 반죽은 이 짤주머니에 담아주셔서 이제 성형을 할 건데요. 짤주머니에 담으실 때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컵 같은 곳에 짤주머니를 끼우고 담으시면은 하기 편합니다. 이 스패츌러라는 도구가 이렇게 긁어서 사용할 때도 편하고, 반죽할 때 뭐 공기를 빼준다던가 하는 작업할 때도 편하니까, 뭐 제빵이나 제과를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은 하나쯤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이제 뭐 주걱 같은 거 쓸 때도 있는데, 그냥 일반 음식 해 먹을 때도 이 스패츌러를 애용해요. 물론 당연히 제과 제빵용이랑 일반 음식용은 따로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짤주머니를 뭐 컵에 끼워서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깊숙이 끼워서 이게 너무 상단에 남지 않도록, 나중에 이 짤주머니가 컵에 제대로 안 끼워져 있으면은 반죽이 짤주머니 상단,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많이 남아있게 되면은 짤 때 이 위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는 최대한 아래쪽을 컵에 꽉 끼워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서 몇 바퀴 돌려주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짤주머니에 공기가 들어있게 되면은 만들 때 반죽 자체에 공기가 들어가게 돼서 반죽의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구웠을 때 막 구멍이 숭숭 뚫린다던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짤주머니에 아래쪽을 컵에 깊숙이 넣고 반죽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런 문양이 없는 유산지를 사용하는데요. 뭐 마카롱을 균일한 모양, 균일한 크기, 균일한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카롱 모양의 동그란 페인팅, 그림이 되어 있는 유산지도 따로 판매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감을 믿습니다. 네. 마카롱 반죽을 짜주실 때는 굽는 과정에 있어서 마카롱 그 반죽이 살짝 부풀었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약간 간격을 두고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살짝, 마카롱은 짜는 모양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 돌리는 모양에 따라서 뭐 색소를 첨가한다던가 이 반죽 자체에 색을 낸다던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양을 다르게 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제가 깍지를 안 바꿨어요. 별 모양 깍지로 해서 이렇게 냈는데, 깍지 없이 그냥 이용하시는 게 굽는 데는,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을 내는 데는 더 편리합니다. 사실 제가 이 깍지를 그냥 껴놓은 건 실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짜버린 거. 뭐 색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양을 맞추시고, 크기가 약간 부족한 친구는 조금 더 짜주고요. 구울 때 부풀 걸 대비해서 약간씩 떨어뜨려 주시고요. 이렇게 바닥에 쳐주는 작업을 통해서 모양도 더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반죽 안에 아직도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남아있게 되면은 굽는 과정에서 뭐 깨진다거나 아니면 퍼석거린다거나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닥에 쳐서 반죽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공기를 빼줍니다. 이제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건조시키는 시간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반죽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상온에 보관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븐에 건조 기능이 있으신 경우에는 건조 기능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건조시켜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건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한 50분 정도 건조를 해줬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고 약간 단단한 감이 있는 정도까지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벡션 기능을 이용해서 165도에서 10분간 예열을 해주시고 150도에서 12분간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12분 정도 구워주고 마카롱 꼬크, 이 자체를 마카롱이라고도 하지만 이 마카롱에 들어가는 이 과자 부분을 꼬끄라고 하는데, 이 꼬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식힌망에 옮겨서 10분 이상 충분히 식혀주시면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구울 때 이렇게 잘 구워진지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저처럼 작은 마카롱을 만들고 살짝 움직여 보았을 때 잘 움직이고 잘 떨어진다 하시면은 이제 잘 구워진 거니까 오븐에서 꺼내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카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셨을 때 뒷면이 살짝 빵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식히는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겉면이 딱딱해지면서 안에 잼이나 필 같은 걸 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그냥 기본 베이직이 되는 마카롱을 만들었는데, 이 마카롱 꼬끄를 만들었는데 뭐 색소라던가 아니면 맛, 뭐 바닐라 에센스나 딸기 에센스 등을 넣어서 색과 맛을 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가정용 미니 오븐으로 이렇게 마카롱 꼬끄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요새는 아예 마카롱 만들기 세트,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니까 집에 오븐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좋을 메뉴일 것 같습니다. 모양이 균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카롱 꼬끄 자체는 잘 만들어지는 편이니까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